종갓집 며느리의 마음, 말은 짧아도 마음은 길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칭찬이 되기도 하고 꾸중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 말기 한 종갓집에 들어온 어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꾸중으로 들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주머니 하나가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말보다 깊은 마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조선 말기 큰 산과 넓은 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 솔제가 있었습니다. 솔제라는 이름은 마을 어귀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소나무 사이로 안개가 피어올랐고 저녁이면 솔바람 소리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솔제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300년 넘게 내려오는 남정 종가였습니다. 남정 종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와 사당이 있었고 마당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엄격한 규율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종가에 들어오면 그 규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밥상을 차리는 법, 제사를 지내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정 종가의 종부는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45살로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은 엄격해 보였지만 속에는 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젊은 시절 이 집에 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눈물 흘린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녀는 이 집의 종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모라는 이름의 25살 청년이었습니다. 나모는 착하고 성실했으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종가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아였습니다. 정아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아는 이웃 마을의 양반 집안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집안일을 꼼꼼히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정아의 부모는 남정 종가와의 혼인을 기뻐했습니다. 오래되고 명망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아는 두려웠습니다. 엄격한 종가의 규율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정아가 종가에 들어온 날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정아는 가마에서 내려 종가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높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정아는 종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나모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낮에는 바깥일로 바빴습니다. 정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정아가 종가에 들어온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윤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릇을 놓는 위치, 국자를 드는 법, 밥을 푸는 순서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윤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릇은
오른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자는 새끼손가락이 접히지 않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윤 씨 부인의 말에는 나쁜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종가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 말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번 지적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정아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 줄까?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만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조금씩 종가의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아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 씨 부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시어머니도 그랬기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달랐습니다. 정아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아는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정 종가는 매달 기제사가 있었고 명절 때는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아는 처음으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과일을 깎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였습니다. 정아는 실수하지 않으려 무척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발을 나르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아의 손을 잡고 확인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손은 괜찮으냐고? 피가 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머릿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요한 집에서 왜 이렇게 서투르냐고 꾸짖는다고 느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조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릇보다 며느리가 다친 것이 더 걱정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실수한 자신의 모습보다 그 실수를 본 시어머니가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모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내지 않았다고, 오히려 걱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표정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정아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 둘이 지나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종갓집 새며느리가 참 얼굴이 맑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너무 약해 보인다고, 저 집 규율을 버텨낼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빨래도 끝내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아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집 안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아는 방과 마당 사이에 창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과 마을의 다른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손재주는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약한 것이 앞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앞부분을 듣지 못한 채 단지 걱정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신이 시댁에서 못마땅한 존재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정아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 부인은 정아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잠을 설쳤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 말조차 꾸중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걱정만 깊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모두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모는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아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아와 윤 씨 부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아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는 분홍빛 비단으로 바느질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호기심에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아가 글을 읽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아직 어려 이 집의 무게가 크겠지만 그 무게를 지키려 애쓰는 내 모습이 고맙구나. 부족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을 밝히는 새 등불 같은 아이다. 정아는 종이를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는 분명 윤 씨 부인의 손글씨였습니다. 정아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준한 말들이 전부 지적이 아니라 배움의 의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아는 오해가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를 눈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 씨 부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아는 손에 든 주머니를 보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아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어미라 말로는 표현이 서툴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에 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정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윤 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꾸중으로 들렸고 매일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아에게는 다르게 대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편지로 마음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왜 편지를 숨겨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정아가 힘들 때 발견하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편지가 위로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아는 윤 씨 부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짧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안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아는 이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며느리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어색하지만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정아는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잘 지키고 싶다고, 천천히 배워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배워도 된다고, 같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아는 그 바람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점점 종가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과 정아는 함께 부엌일을 하고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정아가 이제는 잘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도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아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서툴면 글로라도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종가는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정아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이웃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집에 정말 좋은 등불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불안, 오해, 두려움은 모두 녹아 없어졌습니다. 대신 조용한 연대감, 가족이라는 든든함, 그리고 사람 마음은 제대로 보면 따뜻하다는 믿음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아는 남정 종가의 훌륭한 종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정아가 곁에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느 날 윤 씨 부인이 정아를 불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아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이 집의 가장 큰 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 집에 온 것이 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잘 모셨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가 남긴 그 분홍빛 주머니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아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어 며느리가 왔습니다. 정아는 어린 며느리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도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아는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적응하는 동안 정아는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분홍빛 비단으로 예쁘게 바느질했습니다. 그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정아는 그 주머니를 며느리가 언젠가 발견할 곳에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솔제 마을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남겼습니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길다고 말했습니다. 오해는 벽이지만 진심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아와 윤 씨 부인의 관계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듣습니다. 선입견과 오해로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마음은 언제나 통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용기 내어 표현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